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이제 24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탈모, 머리에 대한 부분이 참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어,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머리가 좀 이렇게 탈모가 많이 와요. 이제 뭐 나이를 먹고 하니까 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마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년 이후에는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모 예방을 위한 7가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도 이렇게 야외 활동 때 모자를 많이 씁니다. 모자를 많이 쓰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뭐 피부도 관리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젖은 머리,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모자를 쓰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웬만하면 모자를 안 쓰는 게 좋겠죠. 뭐 여기도 이제 순환이 되고 바람도 뭐 통풍이 되고 이런 어, 생리로 볼 때는 안 쓰면 좋지만, 그래도 모자를 꼭 써야 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쓸 때 이제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자를 쓰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하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이제 샤워라든지 우리가 이제 머리를 제대로 이렇게 말리지 않고 특히, 주무실 때 잠을 잘 때 그냥 샤워하고 젖은 상태 그대로 잠자는 것은 정말 최악이다. 탈모에는, 머리에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좀 피곤하더라도 샤워 후에 수면 전에는 꼭 이렇게 머리를 좀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저도 이제 드라이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는 절대 머리를 안 말려요. 어,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잘 몰랐을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하면 머리가 빨리 마를 것이다. 또 뭐 겨울철에는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말리고 했는데, 어, 정말, 제 근래 기억으로는 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린 게 없어요. 거의 찬바람, 뭐 찬바람, 아니면 선풍기에다가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에다가 말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머리가 좀 빠지고 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지켰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 자,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도 이제 머리를 이제 이 오른쪽으로, 제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이제 가르마를 좀 이렇게 많이, 거의, 그렇게 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탈모를 하든지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데는 너무 한쪽으로 머리를, 가르마를, 어, 하는 행동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 우리가 이제 감게 될 때 손톱으로 곳곳에 구석구석 우리가 이제 깨끗이 한다고 손톱으로 이렇게 막 두피를 자극을 하는 이 행위가 좋지 않다는 그래서 이 모공에 자극을 주고 모공이 이제 어,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막히고 하니까 탈모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저 손톱이 아닌 손가락의 그 피부로 여기로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라든지 물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미지근한 물로 어, 하는 게 머리를 감는 게 좋다. 너무 뜨거운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는 게 좋다.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렇게 막 수건 가지고, 이 모피하고 두피 쪽을 막 깨끗이 이렇게 닦아내는, 그 이제 건조한다는, 그 생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머리카락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볍게 이렇게 수건으로는 이렇게 터치하듯이 이렇게 닦아내고 이제 드라이기 시원한 어, 바람 아니면 이제 선풍기로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뭐 때로는 급할 때도 있지만 또 생각에 이 모피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겠다, 건조시켜야 되겠다, 수건으로 막 이렇게 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두 가지 또 빠뜨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일곱 가지를 좀 지키면서, 모발도 사실은 영양,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콩 종류라든지, 이 두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도 섭취하면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안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이 탈모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뭐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요즘 탈모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탈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곱 가지 생각하면서 지켜가면 아마 머리를 좀 더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47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년의 건강.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의 치유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뭐, 치아, 그리고, 눈, 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위장, 그리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저의, 경험,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께 얘기를 드린 거고, 개인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뭐 컨디션이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마음의 치유.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면 참 이렇게 상처라는 게 오래 가요. 누구든 간에 좋은 얘기를 듣고 싶고 남에게 이렇게 상처받고 뭐 상처 주는 것도 싫고 다들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마음의 치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 뭐 부부부터 이제 친구, 동료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에 너무 몰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틀어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 한다든지. 자, 인간관계, 특히 이제 나쁜 인간관계를 이렇게 좀 내려놓고 버리는, 던져놓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사람이 가장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가장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사람 때문에 좋아지고 회복되고 하지만 또 가장 인간관계에서 틀어지면 그 스트레스가 마음의 치유병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나쁜 인간관계는 미리 떼버리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뭐 다른 욕심은 모르겠는데 또 일에 대한 욕심, 뭐 개인차가 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이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자꾸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일을 동시에 자꾸 벌리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못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 스스로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자. 근데 내가 뭐 나이도 있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몸도 안 따라주는데 막
의욕만 앞서서 펼쳐놓고 하면 매듭도 못 짓고 하니까 힘이 들더라. 그래서 여러 일을 한 번에 동시에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좀 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오면 아직은 좀 빠르게 저도 하는 편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잠깐만 미루고 아유 나중에 하지 아니면 내일 하지. 자,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하지 말자는. 미루게 되면 그게 나중에 다음날 되니까 짐이 되더라고. 다음날 꼭 뭔 일이 또 겹쳐서 생겨요. 그래서 미루지 말자. 미루지 말자. 미루니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뤄두면 이걸 빨리 했어야 개운한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어두지 말고 바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중년이 되고 이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이기보다는 그냥 아무 대책이 없이, 계획이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 초가 되면 한 달의 계획은 어느 정도 잡아요. 윤곽을. 대충은 몇 주에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주별로는 좀 디테일하게 잡죠. 주별로. 최소한 주별로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잡고 시간, 타이밍 이런 걸 움직여요. 그게 이제 살아오는 그 습관이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쭉 이렇게 해오면서 그런 습관이 있으면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시간도 약속도 요일별로 하고 어떤 뭐 교육이든 어떤 부분도 나누어서 딱 그 타임을 잡아요. 웬만하면 내가 쉬더라도 쉬는 날은 딱 쉬는 그 날짜를 정해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중년 이후에는 시간 관리,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마음의 치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쫓기고 이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예전에는 내가 어떤 그 일에 쫓겨다녔다면 지금은 내가 내 스케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패턴을 좀 길러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요. 이 마음의 치유,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잔다, 길게 잔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요즘 같은 계절은 저도 수면이 조금 힘들어. 열대야까지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이렇게 더위. 물론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봅니다만 완전히 수면이 깊게 들어가지 못한 이런 부분. 하지만 그것도 이제 노력을 하죠. 이제 여름에는 저녁에 운동량을 좀 줄입니다. 평소보다 더울 때는 살짝 줄이고 가볍게 이제 샤워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 조건, 여건을 좀 만들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저녁에 유튜브라든지 귀에다 이걸 끼고 그 방송을 청취하고 하니까 잠이 좀 깊게 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이제 또 시청하고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챙겨서 듣다 보니까 수면이 질이 나빠지더라. 근데 요거는 선택을 해야죠. 제가 어떤 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왕이면 특별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이렇게 너무 집착 같은 행동. 집착 같은 행동. 누군가에게 제 3자 이 동기들에게 어디를 가면 그 사진을 꼭 남겨야 되고 막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 요즘 저도 이제 조금 그걸 덜 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행사라든지 어디 가면,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사진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좀 이렇게 남기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 좋은 풍경이나 그 지역에 그게 있다면 그런 거 카트 해서 좀 이렇게 남기고 그렇게 뭐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알림으로써 너무 집착적인 그런 거 하는 행동 그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 한두 개 내가 여유 있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게 저도 경험으로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음,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이걸 좀 하지 말아야 돼. 항상 모르겠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아요. 누구나. 나보다 나은 사람. 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초라해 보여. 아니, 비교라는 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를 안 한다고. 그런데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내가 처해지는 게 뭐, 아쉽지만 만족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이 가장 최고라는. 사람은요, 내 고민, 다른 사람 고민 바꿀 거냐 하면 절대 못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나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남의 고민은요, 해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통된 고민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게 최고이다. 그 다음 가족을 챙겨야 한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뭐 친구들, 그 다음에 사회, 친구들 이렇게 챙겨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년의 건강, 뭐 마음의 치유, 정신의 건강을 위한 7가지 제가 평소 생각하던 그런 넋두리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중년의 건강, 특히 중년 이후로는 어때요? 하체,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뭐 엔진, 우리 내장에 있는 모든 기능, 이 또한 다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내가 걸어가는 그리고 외출을 할 수 있는 관광을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어때요? 내 다리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하체 운동, 근육 운동은 신경을 쓰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하체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 이 얘기는 틀린 것이 없다. 사람은 하체가 튼튼하면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하체가 튼튼한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예. 자, 그런데 하체가 튼튼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체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사람이,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사람의 다리, 하체는 뭐, 어디, 자동차의, 타이어, 바퀴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면, 어떻게 돼요? 먼 거리,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뭐, 짧은 거리는 고장이 나도 이렇게 휠로. 하지만 그 휠마저도 마모가 와서 결국은,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하체. 걷다 보면 우리가 신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신발도. 뭐 옛날에는 뭐 신발 없이 뭐 이렇게 다녔다지만 지금은
신발도 뭐 유명 메이커를 신게 되면 정말 이 착용감, 그 다음에 무게,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발바닥의 역할도 그렇게 귀중한 다리, 하체 힘이 있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하체, 다리와 무릎, 이런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거동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건강에 가장 해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장수하는 사람, 장수 오래 하시는 분, 건강하게 사는 장수 얘기예요.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생명을 그냥 연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것, 다 다녀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하체, 다리의 근육에 힘이 있다. 다른 일반의 사람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체가 좋고 장수하는 분들 보면 나이가 있어도 걸음걸이가 빨라요. 하체가 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체가 힘이 없고 이러면 어떨까? 걸음걸이, 걸음이, 이 발음이, 걸음이 늦고 어떻게 돼요? 허리가 자꾸 굽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더디면, 허리가 굽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천천히 자꾸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가 바르고 자세가 발라요. 하체가 힘이 있다면 지탱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빠르게 걷고 손동작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뭐 두 다리가 튼튼하면 다리가 튼튼하면 뭐 100살까지는 거뜬히 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다리가 이제 바퀴의 역할이지만 우리의 체중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 그런 이유기도 하죠. 건물로 보면 구조가 골조가 튼튼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를 다 체중을 하중을 견뎌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부실하면 아무래도 인체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건물로 보면 기둥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전체 골격 근육의 거의 절반이 다리에 모여 있어요. 소모하는 에너지, 뭐 하루에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거의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의 한 70% 정도가 하체의 힘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몸속에서는 가장 많은 관절, 뼈 이런 부위가 전부 하체, 다리 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퇴골 이 부위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승용차 한 대 무게를 지탱해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골다공증 뭐 이런 뼈의 건강이 무너지면 그만큼 하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젊을 때처럼 하체에 대한 운동을 평소에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돼요. 하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벽을 잡고 가볍게 내 체중이 너무 과체중인데 무리하게 한 번에 운동을 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뭐 저의 경우도 벽을 두 손으로 받치고 발목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종아리 운동. 그거는 뭐 얼마든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하체의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체가 어쨌든 우리 내장 기관하고 다 운동을 하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하고 걷기 운동을 하면 소화 기능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체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다들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운동 나가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걸어요. 뭐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참 건강해요. 자, 그런데 나이가 뭐 우리 나이로 한 70 정도 지나신 분이 육상 트랙 있죠, 트랙.
400m 이상 이렇게 좀 걷게 되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평균 한 6년에서 뭐 많게는 10년까지 더 오래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자, 그게 하체의 중요성. 내 다리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체가 뭐, 참, 진짜, 걷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장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체 운동, 걷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 와서 한 가지만 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벽 잡고 종아리 올리는 거, 발목 올리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248번째 하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4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이는,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른이 되고,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인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노인은 많으나 어른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나이값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10가지. 첫 번째 욕심,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행동, 네 번째 기다림, 그리고 다섯 번째 고요, 여섯 번째 웃음 조절, 일곱 번째 배려, 여덟 번째 화, 그리고 아홉 번째 용서, 그리고 열 번째 힘 조절.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욕심. 욕심.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제 마음에서 드러내놓고,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나이가,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욕심만 낸다고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좀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이게 뭐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욕심은 가져가는 게 맞지만 아직도 제가 막 이렇게 꿈꾸는 한마디로 이렇게 뭐 막 빌딩을 올리려 하는 그런 꿈은 내려놓는 게 좋은데 아직도 그걸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현실성이 없는 욕심은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유혹. 글쎄, 뭐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한참 때는 보면 유혹에 많이 흔들려요. 정말 뭐에도 이렇게 탁 하면은 그 얇은 길을 이렇게 투자도 하고 싶고 그냥 뭔가 일확천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큰, 뭐 물론 결정 판단은 내가 하지만 실패라는 크나큰 그런 부분도 느끼게 돼요. 자,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면 그런 유혹, 뭐 물질의 유혹, 또 뭐 미인계, 여자에 대한 유혹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유혹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행동. 행동.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제 나이 값을 한다는 건 어, 제대로 된 판단으로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간혹 이렇게 보면 내가 나이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줄을 서고 있는데 당연히 새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더 공중도덕을 지키고 행동은 모범이 될 수 있게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실수한 그런 부분. 당연히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는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참을성을 좀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당연한 얘기죠. 당연. 조금 전에 얘기하고도 겹칠 수가 있는데 좀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좀 관망하고 쳐다보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고요한 거예요. 뭔가 무게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가벼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새벽녘에 여명, 이거, 해가 뜨기 전, 그 짙은 어둠처럼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깊이가 있는 게, 나이를 먹는 값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 나약한 나이가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하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다 도와줘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 있어도 눈물을 감추고 웃음으로 화답해주는 여유, 웃음. 예.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여유 있게 화답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이를 먹고 멋진 그런 나이값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일곱 번째.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즐겁고 기뻐요. 나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슬퍼하는 부분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장면에 내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너무 내가 즐거운 거, 이런 걸 표현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려해서 좀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그 기쁨을 좀 어, 내려놓는 그런 여유. 이것도 나이값에서 나오는 어른의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덟 번째. 그 반대.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상대가 너무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이제 화를 내도 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뭘 하나를 예시를 들기는 뭐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가 느낌적으로 허다하잖아요. 정말 이건 버릇 없는 행위고, 정말 이게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도 버럭 화를 내기보다는 섣불리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진짜 물리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내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해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죠. 그게 어른이죠. 내가 조금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게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막 화를 내고 막 진짜 가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하면. 글쎄요. 나중에, 어른으로서 이렇게 서로 도움되는 게 없고, 내가 더 피해가 크다. 화가 나더라도 공격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른으로서의, 어로서의 가져가야 할 덕목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 용서, 용서. 상대를 참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안 좋은 부분인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정말 용서해 줄 수도 안 되고 진짜 미운 감정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아 그냥 용서를 하자. 물론 용서가 안 되는 행위라 한 것 그런 사람들 빼고 충분히 이거는 감정적인 어떤 서로의 견해가 다른 부분 이것 때문에 그냥 안 보게 되고 그냥 아유 됐어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니까 오히려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대화가 되고 이제 얼굴을 다시 그 내 마음을 풀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서를 그게 어른이니까. 어른. 솔직히 막 진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웃어주고 하는 게 어른이니까. 예. 그래서 나이값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0번째, 힘 조절이에요. 힘 조절.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근력의 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진짜 힘 조절. 나이 먹고 뭐 진짜 젊은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도움되는 게 없고요.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만 그 힘은 정의롭게 쓸 때는 진짜 써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 힘 조절을 할 줄 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힘 조절이라. 뭐 육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에 저변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는. 그렇지만 그걸 막 힘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절을 한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진짜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고 나이값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로만 뭐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를 하는 건 또 모르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물질적으로 나이 먹고는 어떻게 음식 많이 대접하고 내가 베풀고 말은 짧게 하고 이렇게 나이값 하는 거죠. 말은 길게 하고 뭐 돈 안 쓰고 밥 안 사고 이러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젊은이. 그리고 이제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각박해지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노년층들이 예, 특히 대한민국이 세대들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인들은 많아요. 노인들은 많지만 어른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젊은이들에게 아니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줄 어른들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노인들에 대한 이 공경심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10가지를 좀 이렇게 저는 오늘 반성을 하는 의미로 좀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자, 뭐 노인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뭐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은 지금부터라도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내가 이제 중년을 지나면서 노인이냐, 어른이냐, 어른이 되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노력하면서, 이제 늙어가는데 노인으로 늙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멋진 어른으로서 역할, 책무를 할 수 있을 건지 그걸 내가 스스로가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 결국 노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육체 모든 게 훈련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지식이 많아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많이 베푸는 거 그것도 어른의 방법이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생각해서 멋진 우리 어른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5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이제 중년의 생활 자세, 중년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로서 살아가야 될지 그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습관, 네 번째는 긍정, 그리고 5번째는 겸손.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인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움이에요. 비움. 자, 내가 좀 덜 가지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가져 있는 모든 것을 좀 비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중년 이후로는 이제 과한 욕심, 탐욕 이런 걸 좀 버리고 그다음에 뭐 내가 다 가져야 소유해야 꼭 내가 안고 있어야 부자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공유, 같이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좀 이렇게 중년에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자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관계. 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낮추면서 다가간다면 더 많은 좋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상대가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나서 그래야 이제 노후에 앞으로 다가온 노후에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좋은 친구를 기다리지 말라는 내가 스스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찾아보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습관. 상대를 먼저 존중을 하라. 상대. 나 말고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상대.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틀릴 일도 있다.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가 나중에 후회했는데 그런 거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습관화 시켜야 돼. 나만 옳다. 안 돼.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어떻게 부끄럽게 생각해. 내 생각이 그래요. 확실히 맞는 거. 모든 게 팩트가 정리가 되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먼저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 내 얘기가 정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는 고집, 아집을 먼저 버려야 돼. 상대를 먼저 얘기를 듣고 상대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긍정. 네, 긍정. 자,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다 봐야 돼. 이제 부정한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중년 이후에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차라리 편안하게 긍정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고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다음에 다정하고 상대를 비난할 필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는 거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 아니 돈 드는 게 아니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일이 터지면요. 그 아픔은 배가가 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그래야 위기에서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경험이죠. 자,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척 하지 말자. 척.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아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래서 있는 척, 뭐 아는 척, 많이 배운 척, 그리고 뭐 잘난 척, 하지 말자. 자, 폼 잡지 말고 똥폼이라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똥폼을 잡을 필요가 있겠어. 똥폼 잡지 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행동. 그리고 남이,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낸데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를 알려고 노력을 하라. 그리고 나를 알리려고 애쓰지 말라. 애쓰지 말라. 그냥, 나는 내 자리, 나의 존재의 가치만 해도 대단한 사람. 굳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 나를 알아봐달라.
내가 내 사람을 그러지 말라. 죽는 이후에는 이제 생활, 이 자세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긍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읽는 척, 아는 척, 배운 척, 잘난 척, 뭐 그런 거 하지 말죠. 그러니까 똥폼 잡지 말자. 그게 중년에 성공하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5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